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주말에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5.6도, 경주 36.7도, 영덕 34.9도, 울진 33.5도를 기록했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5도, 경주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부터 낮 최고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바다 수온도 덩달아 올라 동해안 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동해안 표층 수온은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달 중하순부터는 고수온특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동해안 86개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에게 입식 출하 신고, 재해보험 가입, 수온 변화에 따른 관리 요령 숙지 등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장기간 고수온이 이어지며 어류 약 300만 마리가 폐사해 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포항 슬러스에 입단한 기성용 선수가 오늘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기에 뛸 수 있어 감사하다며 포항 팬들을 위해 좋은 성적을 내고 명예롭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고의 연습 환경을 갖춘 포항 스틸러스의 송라 클럽하우스. 포항에 새롭게 둥지를 튼 기성용이 환하게 웃으며 잔디 위를 달립니다. 등번호는 40번. 프로 데뷔 시절의 초심을 담았습니다. 도시 자체가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스완지와 썬더랜드에 있을 때 그 분위기와 상당히 좀 흡사해서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부상 이후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아빠가 조금 더 뛰었으면 좋겠다.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고 부상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다며 믿어준 팀원들과 팬들을 위해 좋은 성적을 내고 마무리하고 싶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뭐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라운드 안에서 좀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팬들에게 좀 그래도 허무한 모습이 아닌 그래도 멋진 모습으로 포항 구단은 기성용의 합류로 중원에 무게감을 더하고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기대하고 있고 경기 외적으로는 바깥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한테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성용의 포항 데뷔전은 오는 19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는 전북 현대와의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정기검사에 들어간 울진 한울 1호기 원전의 재가동을 오늘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항목 90개 가운데 재가동 전까지 수행해야 할 7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안전가동이 가능하고 기술 수준에 부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 동안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기동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확인했으며 문제가 된 스위치 1개와 차단기 2개를 포함해 주제어실 스위치 631개, 차단기 23개를 모두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세판짜기에 들어간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 인구위기 대응의 답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자체가 경북입니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뒤에는 경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소멸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과 전쟁의 핵심은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까지 저출생 전체 주기에 걸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기별 6대 분야 150대 실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쟁 선포 첫 해인 지난해보다 올해는 과제를 50개 더 늘리고 예산도 1,9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올해 눈에 띄는 사업은 출산 분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시술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25차례까지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난임 진단자 가운데 35.2%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고가의 특수 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난임을 별도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입니다. 실무적으로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워낙 지금 그 결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난임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서 이번에 그 난임 지원 확대를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출생아 1,300명 가운데 12.5%에 해당하는 1,288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 만큼 맞춤형 지원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북의 저출생 극복 전략을 소개하고 국정 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5년 내 혼인 건수 최다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반전되며 가시적 효과를 드러냈고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의 힘을 얻어 중앙정부도 인구 비상 사태를 선언을 하며 국가적 전면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생과 인구 위기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꾸리기로 한 만큼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프로젝트가 정부 정책 수립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장관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경북지사 출마설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에게 경북지사를 나가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일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암치료 경과에 따라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영주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건설업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구속된 지 2달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1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3가지입니다. 먼저 2022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인 6월경 박 의장이 경제적으로 도의원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건설업자 송모 씨에게 현금 8,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송 씨가 주도한 영주시 가흥동 농산물 종합시장 후적지 개발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2년 10월경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농산물 종합시장 인근 자연녹지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송 씨가 경북도시계획위 부위원장을 찾아가 달라고 부탁하며 건넨 현금 4,5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박 의장은 영주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송 씨의 사업에 유리한 발언을 해주면서 1,300만 원 상당의 중고 골프채 세트와 골프 캐디백을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골프채도 서로 농담으로 말한 뒤 한두 번 써보고 돌려준 것이란 겁니다. 또 송 씨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송 씨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구속 상태인 박 의장과 송 씨는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박 의장은 직접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구속 기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소명을 잘해서 정치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장이 영장 집행 전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다며 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공판부터 박 의장과 건설업자의 진술이 엇갈리며 앞으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항 출신의 김정재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이상휘 의원이 홍보본부장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기구로서 의장은 법률안 예산안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 협의를 주도해 주로 중진 의원이 맡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시도당 대회를 열어 각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선거인단을 선출합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취임 3년을 맞아 군민들에게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울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울진 군수는 지난 2일 열린 보고회에서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유치를 통한 미래 핵심 사업 선점, 사계절 오션 리조트 유치, 건강 감동의 체육문화도시 구현 등 5대 전략 추진 분야를 발표했습니다. 손 군수는 또 지난 3년간의 대표적 성과로 수소 국가산업단지 예타 면제 확정, 울진 철도시대 개막,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등을 꼽았습니다.